오히려 저는 여기랑 사실 더 훨씬 더 이제 가깝죠. 여기랑 가까운데 물론 저희는 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거나 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요거 때려 부수고 신당 만들 거는데 요 당을 그래도 좀 한번 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저는 강신업이라고 봅니다. 강신업이 김건희 팬클럽 회장인데 나는 강신업이가 김건희 밑에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김건희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의존하는 김건희의 이 오라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강신업은 윤석열이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 있는 그 술꾼 바보로 보고 있고 강신업은 저 천공을 사기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어쨌든 강신업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이 영부인의 치맛자락을 잡고 올라왔다는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신업은 정치적인 이 페널티를 먹게 될 거예요. 지금 네가 뭐 대통령 꿈꾸나 본데 넌 그건 택도 없고 김건희 같은 애 치맛자락 붙고 올라와서 네가 무슨 대통령을 하냐. 근데 강신업이 하고 싶어하는 거 사법개혁, 여의도 구태세력개혁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그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일단 너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아니, 당대표 전에 일단 너 컷오프를 통과시켜야 된다. 내가 오늘도 매불쇼 갔다가 픽스 가서 강신업 얘기하면 내가 진짜 화를 내. 사람들이 화를 내요. 강신업 얘기하면은. 근데 네가 컷오프를 못 올라가면 내가 무슨 망신이냐. 내가 요즘에 정치 예측이 틀린 게 없는데 강신업 너 때문에 지금 내 명예가 지금 추락될 판이니까 목숨 걸고 임마 너 컷오프만 통과해라. 근데 강신업이 컷오프만 통과하면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나는 큰 판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지금 천하람이가 대구에 들어가서 쓰러질 때까지 필리버스터 한다고 지금 막 찔러대고 있어요. 대구 가서. 천하람이도 컷오프만 통과하면은 만만치 않죠. 당선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정치권과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이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천하람도 그렇고 강신업도 그렇고. 니네가 잘해야 될 텐데 야 너 강신업이 너 오늘 뭐 하냐? 너 천하람이 지금 대구 가서 밤새도록 그거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어디서 놀 때냐? 인마 너도 어디 가봐 인마 대구나 어디. 그리고 이런 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유승민 나경원에 이어서 안철수를 윤핵관이 때려 죽인다. 정말 나쁜 짓 하고 정말 이 정치 민주주의나 도의상 정말 잘못한 거지만 어차피 지금 이 당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뭐고 찾을 게 없는 당 아닙니까 이거? 이미 아사리판 됐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면은 안철수란 정치인이 똑바로 된 정치인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철수란 자가 제대로 된 정치인이야 이게? 이거 완전 이거 기회주의자잖아요 이거 철새에다가. 이번 기회에 안철수 끝장내야지. 저렇게 윤핵관처럼 기스 내고 이게 아니라 강신업이 그냥 확 잡겠다는 거야. 끝장내겠다는 거냐 강신업이요. 안철수 이번 기회에 퇴출시켜야 되는 거죠. 강신업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물론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이 검찰 힘 동원해가지고 이 퇴출시키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강신업이 어느 정도 하면은 안철수 같은 인간은요 우리가 좌우 정치혁명을 일으키면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강신업이 이 정도만 해주면은 꼭 이런 인간을 검찰 힘으로 퇴출시키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겠지. 그건 나하고 최대집 대표하고 퇴출시킬 테니까 강신업이 일단은 안철수를 쳐서 네가 임마 그 힘으로 일단은 컷오프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컷오프엔 들어가야지 가서 네가 장점인 연설을 하든 TV 토론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점에서 어쨌든 강신업이는 기사도 안 나와 여론조사도 안 나오는데 안철수를 지금 확 치면서 기사가 나가거든. 앞으로 지금 이제 2월 10일까지 시간 동안 너는 강신업 너는 안철수를 그냥 죽으라고 쳐야 되는 거야. 근데 윤핵관처럼 저렇게 딸딱딸딱거리면 안 되고 진짜 그냥 도끼로 쳐버려야 돼 도끼로. 잘했어. 그리고 이거를 말이야 지금 강신업을 우습게 보는데 이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 거는 이준석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준석을 누가 쫓아냈습니까? 강신업이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김성진이 만나가지고 그걸로 이준석 무고죄 걸어가지고 쫓아낸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행동력 있고 실천력 있는 정치인이 보수에 있나? 꽤나 많은 당원들이 나는 강신업에 관심을 가질 거고
이번에 안철수를 지금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집단 다구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유치한 거야. 집단 다구리.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안철수도 때리는 것도. 강시호처럼 이렇게 확 쳤을 때 어쨌든 안철수에 지금 불안해하는 당원들의 표심을 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임마 너 김기현도 쳐. 김기현도. 김기현 가지고는 도저히 안철수를 이길 수 없다고 확 쳐. 김기현이 겁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강신업 지지율이 한 2에서 4% 나왔거든요. 천하람 빼고 4위. 유승민이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 1위 안철수, 2위 김기현, 3위 황교안, 4위 강신업인데 나는 천하람이나 강신업이나 지금 황교안이나 3명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앞으로 남은 한 5에서 7일 동안에 지금 천하람과 강신업이는 엄청난 이슈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황교안이는 그 황세모는 아무것도 못할 거기 때문에 각자 이렇게 가면은 나는 천하람과 강신업이 황교안을 넘어서서 둘 다 컷오프를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나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둘이 연설회나 이 합동 토론회 때 그리고 TV 토론 때 아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건데 강신업이 너 맞아. 임마 너 안철수도 치고 너 천하람도 쳐야 돼. 천하람도 지금 천하람이 막 덤빌 거 아니냐? 천하람도 쳐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강신업밖에 없다. 그걸 인식시켜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수 치매 노인들 표를 받아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미국에 지금 도망가 있는 전광훈이 지금 잡아가지고 뒤집었고. 내가 전광훈 전화 한 통 때릴까? 이준석계 천하람 당대표, 윤핵관이 당 대통령 잡게 만들어. 뭐 이건 당연한 전술이에요. 윤석열을 직접 칠 수는 없잖아. 이 당대표 경선 나왔는데. 그래서 윤석열을 제외한 윤석열 주변에 있는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다. 얘들을 끝장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각을 잡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공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튼 이 당대표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천권이거든요. 저 난리법석을 치는 이유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권을 쥐고 물갈이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천하람은 자, 사양식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공천 보장해주겠다. 뭐 당대표 선거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천하람은 지금 당대표가 되려고 나온 거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 저 국힘당이라는 정당이 강력한 물갈이 없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런 인간 쓰레기들, 저런 기회주의자들, 저런 놈들을 치지 않고 하향식으로 맡겨가지고 저게 똑바로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점에서 무차별 물갈이를 주장하는 강신업이가 맞다는 거지. 물론 강신업이는 능력이 없어서 물갈이 하다가 무너질 겁니다. 물갈이가 무너질 건데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들이받고 무너지면은 새 판을 짤 수 있거든. 그때 우리는 새 판을 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천하람이 그 본인은 아니라고 봐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모여있는 정당을 물갈이 하지 않겠다. 사양식으로 하겠다. 안 되지. 일단 물갈이를 해서 완전히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미국식 사양식으로 가면 돼요. 미국식 사양식 가기 전에는 엄청난 물갈이가 필요해. 여야 못 한 7, 80% 이상의 물갈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천하람 말이야. 그런 이제 정당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겠는데 아마 내가 아니어도 아마 이제 천하람이 이제 치고 다니면은 이제 수많은 이 보수 변절자 떨거지들이 이거 갖고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강신업도 이거 갖고 공격할 거고, 이걸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지. 보수 정당의 사람이 박정희는 평가할 만한 대통령 아니고 김대중은 큰 정치인이다. 이거 문제가 되는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예전 전남 CBS에 2020년도에 이제 출연해서 한 방송인데, 이때가 이제 전남 순천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이기 때문에 순천표를 얻기 위해서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표를 얻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다. 안 좋은 방법이에요. 차라리 내가 요즘에 쓰는 방법 있잖아요. 이제 좌우측불 연대하다 보니까 자, 김대중도 장점을 얘기해. 박정희도 장점을 얘기해. 이렇게 해서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지금 이 천하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독재시대의 대통령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독재시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정치 환경이 아니다.
그 점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물론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큰 정치인, 자기 스스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정치인이셨다. 그 두 분 중 고르라면 김대중 대통령께 한 표 더. 왜 그렇게 하지? 박정희, 김대중을 비교를 물어봤을 때 순천 쪽의 이 이른바 언론이 보수 정당의 후보라면 그냥 김대중도 장점 얘기하고 박정희 장점 얘기하고 그런 두 분에 의해서 민주화와 근대화 산업화가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왜 김대중께 한 표를 더 드리고 싶고 박정희는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평가의 가치가 없고. 자, 그러면은 김대중이 박정희와 같은 시대를 활동할 영역이 있었습니다. 약 한 60년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한 20년간 같이 활동했어요. 박정희와 김대중은. 그럼 지금 이 말대로라면 박정희가 주도한 근대화 산업화보다는 박정희의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의 안티 형식의 민주화가 더 올바랐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러면은 천하람 말대로 나는 과연 이 당이 박정희 뿌리가 맞는지도 나는 좀 의심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얘기했으니까 박정희가 저희 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박정희가 주도해온 산업화 근대화가 주류고 김대중이 주도해온 민주화는 비주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박정희보단 김대중이 위대하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천하람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지. 자, 김대중이 박정희의 산업화의 역할과 이 긍정적 면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정당인 민주당도 박정희의 공을 인정해. 근데 박정희의 산업화 공보다는 김대중의 민주화 공이 7, 박정희 3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이고 박정희의 산업화 근대화의 공이 한 8, 7, 김대중의 민주화의 공을 한 1, 2 정도로 보는 게 이 국힘당이라는 거잖아. 당신들 얘기는. 내가 다시 강조하지만은 너희 같은 이 기회주의 쓰레기들이 무슨 박정희나 이승만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 너희들은 어차피 돈만 주면 나 어디 하는 놈들인데 니네들이 한 말로 볼 때 그랬을 때 천하람 같은 발상을 한다. 김대중이 더 위대하고 그 당시에 김대중의 노선이 맞았다. 그럼 이 당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자, 미국 정치? 공화당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누굴 얘기하고 있냐 현재에서는 레이건을 얘기하고요. 민주당은 케네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화당의 후보가 케네디를 존경한다. 레이건보다. 공화당 있으면 안 돼. 저 위로 올라가서 뭐 링컨이나 뭐 조지 워싱턴이다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민주나 공화나 차이 없이 저 사람들은 거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지만 최소 현대 정치 얘기를 할 때 케네디나 레이건이나 박정희나 이 김대중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비슷한 시대 때 정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김대중이 박정희보다 위대하고 그 노선이 맞았다 그러면은 이 당에 있으면 안 되고 민주당에 가야지.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 천하람은 말을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 도저히 이건 이 당에서는 답이 안 나와. 내가 신혜식 대표나 강신업에게 너 이 부분 대해서 내가 공격할 수 있게끔 내가 사실 글을 써줄 수도 있어.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마 당의 분들이 우리 이것까지 찾아보지 않기를 제가 바라면서 젊은 나이에 순천에 가다 보니까 순천 분들이 워낙 김대중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맞추다 보니까 좀 발언이 잘못됐다. 박정희에 대한 장점도 많이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정치인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농객은 말 바꾸면은 그건 뭐 죽는 거지만 정치인은 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게 좀 말을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천하람. 내 아끼는 사람으로서 아끼는 후배로서. 그 대신에 이제 강신업이랑 이제 신혜식 이걸로 집중 공격을 해야지. 너 김대중 당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논리가 뭐가 잘못됐냐. 독재 시대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정상적인 정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독재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가 좀 덜 성숙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승만 시대의 헌법이나 이승만 시대의 선거제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의 아버지는 사실 김대중이 아니라 이승만이야. 그걸 이제 민주화를 좀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넓게 이제 퍼뜨린 게 김대중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를 만드는 건 이승만이라고. 이승만 때 다 있었잖아 제도가.
근데 그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있는 성숙한 이 경험이나 이런 능력이나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삼선 개헌해버리고 4.45 개헌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완전히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독재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박정희는 5.16이라는 쿠데타 혁명으로 집권했어요. 근데 집권하는 과정에서 박정희는 선거로 집권했어. 쿠데타 해가지고 국가혁명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2년 동안 혁명을 한 다음에 군복을 벗고 다시 나와서 선거로 집권했는데 그 선거의 상대자가 윤보선입니다. 윤보선하고 붙어가지고 박정희가 이겼어, 아슬아슬하게. 선거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정선거 얘기할 때는 관권 선거나 있었지만은 막 표를 막 뒤집었고 마치 그 이기붕 시대 제2공화국이 나오는 이기붕 시대 때 선거처럼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론을 보면은 이 이조 시대에 태어난 양반 스타일의 이제 이 윤보선보다는 젊은 근대화를 공부한 군인이 낫다는 평가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도시 지역의 젊은 층이 박정희를 왕창 뽑았고 시골 지역의 노인들이 윤보선을 찍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선거로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4년 동안 박정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재선은 가볍게 됐고 3선 들어갈 때부터 약간 문제가 생긴 거지. 3선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유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뭐 평가는 잘못됐다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다른 안보, 국제, 뭐 경제적으로 평가할 땐 다를 수 있지만은 최소한 정치적으로 유신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었던 건데 자 그렇게 박정희 시대를 나눠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퉁쳐서 독재 시대의 대통령은 평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승만은 이 말 그대로면은 이승만도 평가 안 하겠네. 이승만 박정희 다 독재자 쓰레기들이고 김대중부터 정치를 시작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극좌파 민주당 내에서의 극좌파들이 하는 논리잖아 이게.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민주당 누가 만들었어요? 김대중이 만들었어요? 이 민주당 이 병신들 김대중밖에 모르는 이재명 만세밖에 모르는 민주당 병신들이 민주당은 김대중이 만든 줄 알아. 민주당은 누가 만들었냐? 1955년도에 이승만과 함께 건국했다가 정치적 견해가 갈라진 신익희 국회의장과 조병옥 경무부장 그리고 김성수라는 호남의 지주계급이 만든 한민당이 같이 만든 게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원래 좌파가 아니야. 민주당 원래 건국 우파예요. 그래서 야당 할 때도 그 민주당이 김영삼, 김대중이 합류한 상태로 쭉 야당 올 때도 우파 야당이었어요. 우파 야당 민주당은. 좌파로 바뀌는 건 언제부터냐 사실은 그거는 586 떨거지들 밀고 들어왔을 때부터 바뀐 겁니다. 이건 알아야지. 이건 알아야지 뭘 박정희 이승만 얘기하지. 그러면 이 독재 시대에 정상적인 정치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승만과 들이받아서 민주화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박정희 들이면서 민주화 운동했던 쭉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익희 조병옥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평가할 거야? 이 사람들은 이승만과 함께 건국운동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무슨 민주당에서 그냥 김대중, 이재명밖에 모르는 그 개돼지들처럼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다양하고 깊은 독서를 통해서 쭉 보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래야지 박정희, 이승만 평가가 가능해요. 지금 천안함의 이 평가는 딱 개딸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수준 가지고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 나간다? 안 되지. 공부가 너무 부족해도. 저는 이 논쟁을 신혜식 대표나 강신업이가 천안함한테 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답변하는지. 내가 그거 답변하는 거나 하는 거 보면 이제 천안함의 그릇이 보이거든. 자, 이준석 바람. 뭐, 난 충분히 할 만하다 봅니다. 억울하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준석이 지금, 김용태를 최고위원으로, 나가고, 허은하 나가고, 그리고 아까 그 천하람 나가고 쭉 나가는데, 그런 대로 좀, 난 이 사람들이 다 좀 꽤 지지를 받아서, 글쎄요, 최고위원은 좀 당선됐으면 좋겠고, 천하람은 이제 컷오프에 통과돼서 한 달 동안이라도 자기 메시지를 국민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다만
굳이 뭐 이제 천하람이나 김용태 같은 사람이 현재는 이준석이 쫓겨난 억울함을 대변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준석 개파로 활동할 필요 없지 않나 그래요. 난 뭐 내가 이제 같이 방송도 해보고 보면은 김용태나 뭐 나랑 같이 YTN 방송하는 그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이준석보다 떨어지는 게 없어. 아까 내가 천하람을 저 김대중 문제 가지고 약간 이제 짚어줬는데 그런 이념이나 역사 문제잖아요. 이준석이가 얼마나 개소리를 했는지 한두 개가 아니야. 이준석이 헛소리 한 거는 그거. 그 분야에 대해서 아예 공부가 안 됐어. 이준석이는. 그런 인간 밑에서 개파와 노력할 필요 없잖아. 지금 선거는 같이 뛰되 각자 흩어져가지고 자기의 이제 개인의 정치를 해야지 절대 이준석 개파로 모여있지 말라고. 근데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개파로 뛰지 않을 거라는 거는. 나중에라도. 네, 이준석이가 무슨 뭐 공천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 밑에 뭐하러 있어.